이거 2번 아니에요? 2번 아닌데? 이거 아까 내가 얘기해 주지 않았나? 2번으로 했는데 맞았다 돼 있어? 네, 인지어도. 그래? 내가 잘못 설명했나 봐. 다시 봐볼까? 요게 일단은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이게 2a-bxg. 그럼 여기가 a 더하기 b인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요게 0이 돼야 돼서 일단 b가 2a가 돼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0 곱하기 x가 3a보다 이하가 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요게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죠? 그러면은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요게 a 더하기 bx죠. 그럼 여기가 2a 빼기 4b거든요. 그럼 b 대신에 2a 집어넣으면 3ax죠. 2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a인가요? 그럼 x는 보통만 바뀌네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잖아요. 3번. 아까 얘기해 준 거 아니야? 또? 그다음에 158번에 158쪽에 158쪽이 2번이요. 158쪽이 2번이요? 유형 10번에 2번이요. 맞다. 아니 이거 아니에요. 어? 3번에 주세요. 이거 3번이요? 3번이죠. 요거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될까? 0보다 큰 게 없어야 돼. 네. 그럼 6가지 그래프 얘기해 줬잖아. 그 중에 뭐가 돼야 돼? 0보다 큰 게 없으면은 얘가 이렇게 되지 않아야 돼. 얘가 이거나 이렇게 돼야 돼. 맞아? 그럼 일단은 k 빼기 4가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작아야 되지. 첫 번째 조건은. 그다음 두 번째는 x축과 만나는 게 한 개거나 없다. 그럼 판별식을 썼을 때 어떻게 된다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하라는 거죠. 그럼 k가 4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 판별식 쓰면 어떻게 되죠? k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k 빼기 4가 0보다 이하니까 내가 k 빼기 4로 묶으면 k 빼기 3이 돼서 여기가 구하는 게 3보다 이상이고 4보다 이하가 되겠죠. 근데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답이 몇 번이다? 4번이 될 것 같아요. 네. 답 확인해 주겠습니다. 158쪽이었나요? 네, 그 다음은요? 이제 없어요. 162쪽이 2번이요. 쪽에 유형 15번에 160. 162쪽이요. 유형 몇 번? 15. 15에 6번. 6번이요? 자, 얘를 만족한다는 게 일단 무슨 뜻이죠? 이거요? 저거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루트 안에 있는 게 분모가 분모가 0보다 작고 그러면 x제곱 빼기 3x 빼기 4가 일단 0보다 작아야 되네요. 또 분자는 0보다 커야 돼요. 0이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요. 돼요. 0이 돼도 돼요. 0이면 0이니까 무조건 돼.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x개수 찾으라고. 그럼 x 빼기 4, x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4, 나 x 마이너스 4라고 했니 방금? 이렇게 되지.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니까 0보다 이상이라는 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1보다 이상이야. 그럼 요거를 수직선에 잘 그리면 돼. 마이너스 1과 4 사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이하거나 아니면 1보다 이상. 여기네. 그럼 1, 2, 3 이렇게 되지. 맞아? 또 되는 거 있나? 1, 2, 3 말고 되는 거 있어?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1, 2, 3. 요게 0이어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좀 어려웠나? 자, 다시. 그러니까 원래는 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거든? 거기다 플러스 뭐 해줘야 되냐면 이게 0이 되는 것도 확인해봐. 그러니까 요거 0이 되는 값 있지. 그럼 얘는 0이 되는 값은 약간 독립적으로 존재해도 돼. 그러니까 얘가 0이면 좌우변이 그냥 0이라서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랑 동시에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1을 확인해 보라고. 근데 1은 1은 어떻게 되지? 1을 집어넣어 보면 요 루트 안에가 아예 음수가 돼서 말이 안 되거든? 아니다. 상관없다. 마이너스 2는 1은 그냥 여기 포함이 돼 있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시키는 정수 x는 1, 2, 3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2도 된다는 얘기라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좌우변이 둘 다 0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성립한다고. 마이너스가 붙어도. 얘는 따로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를 다시 얘기해 줄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냐면 얘를 만족한다는 건 첫 번째는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가 되면서 그 다음에 또는 두 번째 요게 0이 되는 거. 이 두 개를 다 구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리죠? 자, 또 없나요? 빨리 얘기해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경우의 수로 넘어간다. 지난번에 몇 번까지 했죠? 15번까지 했나요? 그럼 15분. 네, 유형 15번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유형 16번을 볼 텐데요. 지난번에 요 지금 이 P랑 C의 관계를 얘기해 줬거든요. P가 뭐라 그랬지? MPR을 정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 준호야? MPR의 정의가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지. NCR은 뭐라 그랬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지. 그럼 얘네들이 같으려면 여기다 뭐 곱해야 한다 그랬어? 은서야 뭐 곱해야 한다 그랬어? R개 택했지.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지. R명을 일렬로 배열한 얘를 곱해야 한다고. 알겠어? 이거 못 쓰냐? 쓸 필요 없다. 그럼 여기 N이 얼마냐? 그럼 N이 3팩이라는 거잖아. 3팩 얼마야? 6이라고. 여기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산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보면 다 계산하는 거고요. 자, 넘겨보면 요 빈칸 넣기인데요. 이 빈칸 넣기가 이런 식으로 원래 증명이 안 써져 있어도 얘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어떤 걸 증명하는 거냐면 요 NCR의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요 M-1CR에다가 M-1CR-1 요 두 개 합한 게 얘라는 성질이 있어요. 이것도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얘를 우리가 증명할 때 어떻게 증명하자는 거냐면 어떤 특정 한 명에 주목을 할 거예요. 이거는 뜻이 뭐예요? N명 중에 R명을 택하는 경우의 수죠. 누구의 주목을 해볼까요? 바보 준호의 주목을 해볼까요? 바보 준호. 이 바보 준호를 포함시키면서 R명을 뽑을 수도 있고요. 얘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 오케이? 그 다음 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내 말 이해했니? 요 R명에 준호가 포함된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얘를 반드시 포함시키려면 얘를 뺀 몇 명 중에 M 빼기 한 명 중에 R-1명을 뽑은 다음에 요 준호를 포함시키면 되겠죠. 맞아요? 얘를 반드시 포함을 한다는 거는 얘를 뺀 나머지 M 빼기 한 명 중에 R-1명을 뽑아서 준호만 포함시키면 전체 R명을 뽑은 거잖아. 맞아? 그럼 얘를 포함시키지 않고 R명을 뽑는 경우는 얘를 뺀 M 빼기 한 명 중에 R명을 뽑아버리기만 하면 된다고. 요 둘의 합이 NCR이랑 같다는 거야. 그 얘기를 써놓은 거거든? N명 중에 R명을 택하는 경우의 수 NCR은 특정한 한 명을 제외한 M 빼기 한 명 중에서 R명을 택하는 경우의 수 요거와 N명 중에서 특정한 한 명을 택하고 N-1명 중에서 R-1명을 택하는 경우의 수 M 빼기 1, C, R 빼기 1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해 갔어?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갈 게 얘지. 얘잖아? 얘는 이제 계산하래. 얘 계산해봐. 그럼 나는 뭐가 되지? 나는 썼지. 그럼 다에 들어갈 게 뭘까? 다에 들어갈 것만 얘기해봐. 다에 들어갈 게 뭘 것 같아? 얘네 두 개를 통분해서 집어넣은 거거든? 그럼 여기 다에 들어갈 게 뭐야? 얘랑 뭘 곱해서 얘가 돼야 돼. 그럼 여기 앞에 오는 식이 뭐야? 잘 봐. 요거랑 뭘 곱해서 요 식이 온다 그랬어. 그럼 앞에 오는 식이 뭘까? 자, 요 위아래를 잘 봐. 여기랑 뭘 곱해서 얘가 왔다고, 얘가 오려면 여기 지금 M 빼기 1팩이랑 M 빼기 R 빼기 1팩은 똑같지? 그럼 R 빼기 1팩에다 뭘 곱해야 R 팩이 돼? R 팩은 R 빼기 1팩에다 뭐 곱한 거야? 5팩은 4팩 곱하기 뭐 곱한 거야? 여기 뭐 R, 여기가 R분의 1이라고. 이해가? 여기까지 이해가? R 팩토리얼이 R 곱하기 R-1팩이라고. 자, 여기는 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뭐가 와야 돼?
얘도 이거로 묶어줬거든? 그럼 위에 분자랑 이 앞에 건 똑같은데 여기다 뭐 곱해야 얘가 와? m 빼기 r 팩이라는 거는 m 빼기 r 팩이라는 거는 m 빼기 r 마이너스 1 팩토리에다 뭐 곱해야 돼? 그래 m 빼기 r을 곱해야 한다고. 여기 두 번째 게 들어갈 것도 m 빼기 r분의 1이라고. 됐어? 요게 다야. 됐니? 그러면 답이 뭘까? 이게 다거든? 그래서 얘를 계산한 게 라가 되는데 그래서 NCR이라고. 요 라는 그냥 답이 정해져 있잖아. m팩을 뭐로 나눠주는 거야? m-r팩이랑 r팩으로 나눠주는 거거든? 그럼 가나다라에 들어갈 게 몇 번인 거예요? 가에 들어갈 거는 r 빼기 1, 나에 들어갈 거는 m 빼기 1, c r 빼기 1, 다에 들어갈 거는 얘, 라에 들어갈 건 얘.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유나 답이 몇 번이에요? 네, 3번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빈칸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빈칸 집어넣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넘겨볼게요. 이 순열적 공식이 들어가는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잘 봐. 이 난이도 하랑 상의 차이를 보여줄게. 이 세 명의 성별이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세 명의 성별이 같은 건 어떻게 구하죠?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잖아. 그럼 3명의 성별이 같은 경우의 수. 남자 5명 중에서 3명을 뽑거나, 맞아? 남자로서 성별이 같거나, 여자로서 성별이 같거나, 요 둘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 아니니? 그럼 요거 얼마니? 이거요? 네, 둘이 합하면 얼마니? 5C3이 얼마니 얘들아? 10, 10이니까 답이 20인 거죠? 됐어요? 이거 어렵지 않죠? 근데 똑같은 유형이라고 적혀 있는데 유형 5번을 봐볼까요? 9개의 숫자를 0끼리는 어느 것도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9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0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1 먼저 비워. 그렇지. 다른 놈 먼저 배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9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1을 먼저 배열하는 거예요. 1이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면 자연수가 9자리라고 했기 때문에 요 맨 앞에는 0이 올 수 없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일단 0이 올 수 있거든요. 이해했습니까? 0이 요 자리에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중에 몇 군데를 골라야 돼요? 세 군데를 골라서 0을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그럼 답이 뭐야? 6C3이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6C3이 얼마예요? 654, 321 얼마? 654, 321 얼마? 얼마? 20. 20이죠. 그래서 답이 5번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왜 1은 계산? 1은 자리 바꾸는 게 한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1이잖아요. 네, 서로 달랐으면 곱하는 게 있어야 됐겠죠? 이해하지? 자,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면 19번. A, B를 포함한 8명 중에서 내가 4명을 뽑는데 A, B가 함께 뽑히는 거를 구하래요. 그럼 A, B를 먼저 뽑는 거예요. 아까 바보 준호를 먼저 뽑았죠. 그러니까 A, B 먼저 뽑았어. 그럼 나머지 몇 명 중에? 몇 명 중에? 6명 중에 몇 명 뽑으면 돼? 2명. 2명 뽑으면 되지. 2명을 뽑았으니까 답이 뭐예요? 6C가 얼마예요? 네, 15. 답이 1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쉽죠? 자, 얘는요. 6명과 5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뭐 생각한다고요? 여사건, 반대되는 사건을 생각하라고요. 적어도 남녀 한 명씩이 포함된대요. 그럼 뭘 제외해 주면 되죠? 남자만 뽑는 거랑 여자만 뽑는 거를 제외해 주면 돼요. 전체 몇 명 중에? 11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 남자만 뽑는 거랑 여자만 뽑는 거를 제외를 해주자고요. 그럼 남자만 뽑는 게 몇 가지죠? 6명 중에 4명 뽑는 거죠. 여자만 뽑는 건 5C4죠. 맞습니까? 이게 답입니다. 11C4는 얼마죠? 11, 10, 9, 8을 그 다음에 4, 3, 2, 1이니까 4, 2, 8, 3, 3, 9, 330이죠. 6C4 얼마였죠? 6, 5, 30, 15에다가 5 더해서 20 빼주면 돼요. 310까지가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넘겨보시면 남학생 5명, 여학생 6명 중에서 남학생 1명과 여학생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남학생을 1명 뽑아야죠. 51 됐습니까? 6명 중에 2명을 뽑아야 되죠. 이렇게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죠. 뭐 곱해요? 1명, 2명 뽑아서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 뭐 곱해요? 3팩을 곱하면 되죠? 얼마입니까? 5 곱하기 얘는 얼마? 15 곱하기 6인가요? 그럼 90 곱하기 5니까 45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게 답입니다. 이해하죠?
뭔가 이거 배터리가 아까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이게 충전이 동시에 안 되는구나. 자, 그다음 22번은요. 요 한 표면에 있는 서로 다른 6개의 점 중에서 4개만 일직선이 있는데요. 그럼 4개만 일직선이 있대요. 4점 중에 6개 점 중에 4점만 일직선이 있고 이들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래요. 얘는 일직선이 있다 그랬어. 그럼 직선을 만드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구해? 2점을 선택하면 되잖아. 맞아? 6개의 점 중에서 2점을 선택하면 직선을 구할 수 있지. 근데 뭘 빼줘야 돼? 겹치는 걸 빼줘야 되지. 요 둘을 이어서 만든 직선이나 요 둘을 이어서 만든 직선이 같잖아. 그럼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빼줘야 돼. 뭘 빼줘? 뭘 빼줘? 4C1을 빼줘야 되지. 맞아? 일단 6개의 점 중에서 2점을 고르면 직선의 전체 개수가 나오거든? 근데 일직선상 위에 있는 겹치는 걸 빼줘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얘를 다 빼버리면 어떻게 돼? 얘를 다 빼버리면 여기서 만드는 직선이 다 빠진 거잖아. 여기서 만드는 직선을 하나 세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를 빼줄 만큼 덜 빼줘야 한다고. 내 말 이해하니? 얘를 나중에 1을 더해줘도 되고 여기서 이거를 빼줄 만큼 빼줘도 돼. 이해가? 답이 10개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넘겨볼게요. 자, 삼각형의 개수 구하라고 했는데요. 삼각형의 개수 어떻게 구하죠? 전체 13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고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뭘 빼줘요? 일직선 상위에 3점을 고르는 거 빼주면 돼요. 그럼 일직선 상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의 점 중에서 3개 고르는 거. 여기서도 5개의 점 중에서 3개 고르는 거.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 6. 6개의 점 중에서 3개 고르는 걸 빼주면 됩니다. 13C3이 얼마죠? 3이 1이니까 2죠. 22 곱하기 13이죠. 66, 22, 286이에요. 그럼 286에서 뭐 빼줘야 돼요? 10, 654, 3이 1이니까 얼마야? 20. 40 빼주면 246이 답이죠. 1번입니다. 이해합니까? 그 계산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평행사변형의 개수 구하라고 했네요.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아,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5개. 이 가로선 중에서 2개의 선을 선택하고요. 세로선 4개 중에 2개의 선을 선택해요. 즉, 이렇게 2개 선택하고 이렇게 2개 선택하면 이런 평행사변형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돼요. 직사각형의 개수를 세는 것도 이거랑 같은 문제입니다. 그럼 10 곱하기 6이죠? 그럼 답이 몇 개다? 60까지다. 4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는 요 분할과 분배거든요. 분할과 분배가 뭔지 알아요? 예전에 설명했을 때는 기억이 났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 B, C, D 4명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4명을 1명과 3명인 조로 나누는 거랑 2명, 2명인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볼게요. 그러면 1명이 되는 게 A, B, C, D 중 1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4가지예요. 2명, 2명으로 나눌 때는 여기 A, B가 오면 여기 C, D가 오고요. A, C가 오면 B, D가 오고요. A, D가 오면 B, C가 와요. B, C가 오면 A, D가 오고요. 그 다음에 B, D가 오면 A, C가 오고요. C, D가 오면 A, B가 와요. 근데 이렇게 나눴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A, B끼리 한 조고 C, D끼리 한 조니까 얘랑 똑같아요. 맞습니까? 얘네들도 똑같고 얘네들도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수의 조합으로 나눌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4가지인 이유는 4명 중에 1명을 골라서 왼쪽에 집어넣고요. 남은 3명 중에 3명을 골라서 오른쪽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1이니까 계산하면 4라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4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왼쪽에 집어넣고요. 남은 2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오른쪽에 집어넣는데 같은 게 2개씩 있죠. 그래서 뭘 곱해요? 2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가지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은 이제 같은 수의 조합으로 나누었다. 동수, 조합 이렇게 이름을 붙일 거예요. 같은 수의 조합으로 나누었다. 여러분들 교과서나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분할이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를 분할이라고 해요. 알겠어? 근데 같은 수의 분할이냐 아니냐로 나누는 것 뿐이에요. 알겠어? 이 10송이를 3송이, 3송이, 4송이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어떻게 해요? 10송이 중에 3송이 골랐죠? 남은 7송이 중에 3송이 골랐죠? 4송이 중에 4송이 골랐죠? 근데 같은 수가 2개 있으면 뭘 곱한다고요? 2팩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2팩분의 1을 곱해요.
같은 수가 3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세송이, 세송이, 세송이 한 송이로 나눴다. 그럼 얘는 10C3, 7C3, 4C1 곱하기 1C1인데 4C3이죠. 같은 수가 3개 있으니까 뭐 곱한다고? 300분의 1을 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분할이라고 해요. 알겠어? 이렇게 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눴잖아. 이렇게 세묶음으로 나눈 거를 만약에 3명에게 나누어 주려고 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분할과 분배. 분배라고 합니다. 그거를 분배. 나누어 주는 것을. 그러면 요 세묶음으로 나눈 것을 3명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면 여기다 뭐 곱할까요? 3팩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 3팩을 곱하는 거를 우리가 분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은서 이해했어요? 그럼 오른쪽 거 답이 뭘까요? 11명을 3명, 3명, 5명의 세조로 나누어서 과학실, 화장실, 식당을 청소하도록 하재요. 정말 싫죠? 선생님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선생님이 초임으로 후임하셨던 선생님이었거든요. 내가 가장 좋았던 정책 중 하나가 뭔지 알아요? 학교 선생님이 교칙 중 하나. 그러니까 벌점이 없으면 벌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각 안 하면 청소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청소 1년 동안 안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같은 담임 선생님이 2학년 때도 담임이 됐거든? 근데 규칙을 바꾸더라? 맨날 하는 애만 해서 그런가 봐. 너네가 청소하니? 청소? 네. 그래요? 얘는 뭐로 나눠요? 같은 수가 2개 있으니까 일단 2팩분의 1로 나누죠. 그 다음에 뭐 곱하자고? 3팩. 그렇지, 3팩을 곱해라 라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숫자가 클 것 같아요. 이거 숫자 큽니다. 계산 안 하면 안 돼요. 12 계산해 줄게. 얘를 3, 2, 1로 나누면 3, 3, 9. 그러면 15 곱하기 11이니까 165니? 8C3 얼마니? 8, 7, 6, 3, 2, 1이니까 8, 7, 56이니? 요거 1이고 2분의 1이니까 28이지. 요거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6 곱하기 165를 먼저 하는 게 편하려나? 6, 5, 30, 6, 6에 36, 6, 1은 6. 1290이니? 1290 곱하기 28 하라는 거거든? 그럼 얼마니? 계산하면? 8, 9, 72. 8, 2, 16. 그 다음 8, 1은 8. 그 다음에 4, 아니다. 2, 4, 258? 2580 이렇게 되나? 계산하면 얼마야? 계산이 틀린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모르겠어, 사실은. 어디서부터 틀렸지? 요게 27720 나와야 돼. 27720. 요게 답이야. 계산해야 돼. 다른 방법 없어. 열심히 계산해봐. 165에다가 8C3이 876을 321로 나누니까 87이 56인데 그걸 2로 나누니까 28이고 거기다 6을 곱하면 되니까 6을 곱하면 6, 5, 30 2770. 2770 27,720이 답이에요. 6, 5, 30, 6, 6에 36 그 다음에 55 곱하기 6일은 6 990? 990 곱하기 28 이게 답인 것 같은데 그러면 8, 9, 72 8, 9, 72 2, 9, 18 2, 9, 18 몰라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모르겠어. 27720 나와야 돼. 알겠어? 됐죠? 네, 그 다음은 자 이거를 가지고 지금 동수조합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토너먼트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외워놔야 되는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교란순열이 있었죠. 3명일 땐 몇 가지라고요? 2가지. 4명일 땐? 3가지. 아니요. 4명일 땐? 12가지. 아니요. 4명 아니요. 4명일 때 몇 가지 은서? 9가지. 5명일 때가 니네가 풀었던 문제죠. 몇 가지? 아니요. 5명일 때 몇 가지? 16. 아니 훨씬 많았어요. 너가 답을 구했잖아. 제가요? 응, 너가 답을 얘기했어. 내가 4의 배수라고 하니까 너가 답을 얘기했어. 32가지. 아니야, 바보야. 아니야, 더 많아. 3명일 때는 2가지, 4명일 때는 9가지, 5명일 때는 44가지라고. 그때 저기 지혁이가 얘기해줬어. 그리고 여기서도 외워놔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 이 토너먼트의 조편성 가지수예요. 토너먼트의 조편성 가지수. 근데 일단은 4명일 때 볼게요. 완전한 토너먼트가 되려면 일단 2의 n승명이 출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개인별로 4팀이 출전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좀 삐뚤게 써 있으니까 바르게 적어볼까요?
개인별로 4팀이 출전을 했어요. 개인별로 4팀이 출전했을 때 이 토너먼트의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를 볼게요. 얘는 여기 A, B, C, D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4명 중에 2명을 골라 여기다 놓고 2명 중에 2명을 골라 여기다 놓고 얘네들이 자리가 바꾸는 게 똑같기 때문에 2분의 1을 곱합니다. 그래서 얘도 동수조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4명의 개인별로 출전한 토너먼트의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는 3가지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8명일 때는 몇 가지일 것 같아요? 8명일 때는. 이게 예전에 내가 요 4명과 8명은 수치를 외워놔 라고 했거든? 근데 8명일 때 식을 써볼까? 식을 써보면 어떻게 될까? 8명이 개인별로 출전을 한 토너먼트의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 아니, 여기가 일단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반으로 나눴죠. 그럼 8명 중에 4명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 남은 4명을 여기 오른쪽에 집어넣어요. 그 다음 이 같은 수의 조합으로 나눴으니까 2분의 1을 곱하죠. 2팩분의 1을 곱했어요. 그럼 이 4명이 자리 바꾸는 게 몇 가지라고요? 4가지. 3가지로 적어놨죠. 3가지. 오른쪽도 3가지죠.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이 계산하면 몇 가지인 줄 알아요? 암산해봐요. 315가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일여고에서 시험을 봤는데 맨 마지막 서술형 문제가 이거였어요. 그 나는 문제를 보고서 당연히 다 맞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었거든. 다 틀려오더라고. 아무도 그래서 이거를 왜 틀렸냐 이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해서 까먹었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개인별로 4명이 출전했을 때 토너먼트의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가 3가지고요. 그 다음 8명이 출전했을 때는 이렇게 계산해서 315입니다. 예. 만약에 8명이라고만 나와 있으면 굳이 저거 안 쓰고 안 써도 돼요. 15명이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조금씩 달라요. 여기는 조의 이름이 안 적혀 있잖아. 여기가 만약에 X조랑 여기에 Y조라고 이름이 적혀 있지? 8명을 여기에 배열해서 토너먼트의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다. 그럼 이게 이름이 붙어 있으면 여기다 2를 곱해야 돼. 그럼 저 2를 그냥 안 나누면 되는 거야? 안 나누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안 나누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됐지? 외웠지? 그럼 얘 계산해봐. 얘는 어떻게 할까? 이거는 완전한 토너먼트는 아니거든. 하지만 똑같아. 반으로 나눠. 9C4 그렇지. 9C4 왼쪽에 넣었지. 그 다음에 오른쪽은 54 5잖아. 5명 여기다 집어 넣었으니까. 그런데 봐봐. 얘 4명을 자리 바꾸는 게 몇 가지야? 3가지 3가지라고 했지. 맞아? 얘 3가지야. 그럼 5명을 요거 자리 바꿔야 되거든? 그럼 5명을 또 4명 1명으로 나눠야 되지. 맞아? 5C4랑 1C로 나눴다. 됐어? 근데 그럼 여기 자리 바꾸는 게 아까 몇 가지였어? 3가지. 여기 답인 거야. 알겠어? 이렇게 하면 토너먼트 굉장히 쉽죠? 요거는 왜 2로 안 나누는 거야? 자, 2로 나누는 경우는 같은 수의 조합으로 나눌 때요. 이 4명, 5명이니까 나눌 게 없어요. 아까 4명, 4명, 2명, 2명 이럴 때만 나누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뭘까? 계산해봐. 답이 뭔지. 8560 아니요? 찍었죠? 5672. 바로 답이 나오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5660 네, 답이 3번입니다. 알겠어요? 봐봐. 여기 문제 비슷하거든, 다? 이거 봐봐. 바둑대에서 8강이 결정돼서 이렇게 한대. 준준 결승을 할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 몇 가지라고? 네, 315라고. 이게 답이 315라는 거야. 알겠어? 개꿀이죠? 그러면은 이제 경우에서 끝났고요. 사실 이게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제 대선이 다다음 주잖아요. 저희 와요 학원? 6월 3일이요? 저기 토요일만 빼고 다 와요. 화요일날 와서 공부 좀 해야겠죠? 영어 가야 돼? 자, 행렬인데요. 행렬 기억납니까? 자, 행렬은 절대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없어요. 행렬 어렵게 되면 학교가 이상한 거예요. 왠지 알아요? 왠지 아냐면, 왜냐면 일단 기출문제가 학교에서 적어요. 학교 최근 10년간 기출문제 행렬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요번에 한올고에서 행렬 본 거 알아요? 한올고라는 고등학교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한올고 몰라요? 아선이 있잖아요. 우리 쌤은 행렬 배웠다고. 저희 쌤도 그 그 옛날엔 배웠어. 나도 배웠어. 되게 나이 많아 보이니 안 배웠어 사실. 자, 이 행렬의 뜻은 뭐냐면 행과 열의 수나 수의 대응체를 배열하는 걸 행렬이라고 하는데 가로가 행입니다. 그럼 얘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에요? 이거요? 네. 2 곱하기 3. 2 곱하기 3행렬이요. 행의 개수가 2개. 1행, 2행. 여기 3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요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행렬의 구성 요소들이 뭐야? 원소예요. 알겠어요? 원소. 그럼 여기 들어올 건 뭘까? 이게 1행 1열 성분, 1행 2열 성분, 1행 3열 성분.
2행 1열 성분, 2행 2열 성분, 2행 3열 성분. 얘를 계산해 주면 돼요.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그럼 3이죠. 여기 4고 5죠. 맞아요? 네? i가 1이고 j가 1이라는 뜻이에요. i가 1이고 j가 2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하나씩 커지니까 3, 4, 5라고 쓴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뭐가 오죠? 2, 1이니까 2, 1, 1 하면 얼마예요? 4, 5, 6이 되나요? 맞습니까?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0, 20, 7이죠? 이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어려운데요. 이게 뭐가 어렵죠? 헷갈려요. 그러니까 행과 열이 뭔지만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행열. 설마 행열 처음 배우니? 준아? 네. 그럼 미안합니다. 행열이 뭔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행열이 뭐냐면 이 수나 수의 대응체를 직사각형의 꼴로 배열한 거를 행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이 하나하나들을 원소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요게 1행, 2행, 1열, 2열, 3열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원소가 1행, 1열 성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A의 IJ라고 표현하는 거에 IJ가 1, 1인 경우를 여기다 집어 넣어주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거는 두 행렬이 서로 같도록 이런 걸 행렬의 상등이라고 해요. 두 행렬이 서로 같다라고 했거든. 그럼 두 행렬이 서로 같다라는 거는 왼쪽에 있는 이 행렬과 오른쪽에 행렬이 같아야 되잖아. 그럼 성분들이 서로 같으면 돼. 2x 제곱 플러스 1이랑 3x 제곱이 같다는 거야. 그럼 넘기니까 x 제곱은 1이죠.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 넣어볼까요? 이 두 번째 것도 봐야 되네요. 이 5x 더하기 3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거든? 그럼 좌변으로 넘기면 얼마니? 요게 4x 플러스 3이니? 그럼 요게 x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니까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y가 3이라고 나온 거죠. 둘이 더하면 답이 2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니? 그래서 행렬이 서로 같다라는 거는 각각의 성분들이 서로 같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 계산하래요. 실수배, 사칙연산. 이거 하라는 건데, 일단 얘부터 계산하고 싶지 않니? 3p.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p지. 마이너스 2분의 1p. 마이너스 3q. 더하기 3q가 없어지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2분의 5p예요. 됐습니까? 그럼 2분의 5p라는 거는 요 p라는 행렬이 마이너스 2랑 0이랑 0, 4로 돼 있잖아요. 읽을 때 이렇게 읽었습니다. 마이너스 2, 0, 0, 4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다 2분의 5배를 하면 마이너스 5, 0, 0, 그 다음 2, 5, 10 이렇게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1번이라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라고 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x랑 y를 더한 거에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1의 2열 성분을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쟤를 먼저 계산을 해야죠. x를 구하고 y를 구해야 돼요. 여기서 x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두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죠. 그럼 두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1의 a 더하기 b예요. 그럼 y는 얼마입니까? y는 요거 두 배에서 두 개를 빼면 3i가 2 빼기 2b니? 맞니? 네. 그럼 a 빼기 2b가 되겠지. 이게 y죠. 여기까지 계산 됩니까? 얘를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자, a 더하기 b는 얼마입니까? a 더하기 b는 행렬로 써볼까요? 이 둘이 더하면 됩니다. 5,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둘이 더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7이죠. 그럼 얘는 잘 안 되면 여기다 써놓고 하세요. 마이너스 2배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이거랑 얘를 더하래요. 그럼 여기랑 더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7, 1. 그래서 내가 1행 2열 성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둘을 더한 거에 1행 2열 성분. 그럼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얘? 이거랑 이거를 더한 거? 그러면 3분의 7하고 3분의 1을 더하니까 3분의 8이죠? 답이 없는데요. 다시. 1행 2열 성분. 1행 2열은 좀 위에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위에 거죠. 위에 거죠.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6이죠. 그럼 3분의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6이라서 답이 마이너스 3입니다. 네, 5번입니다. 네, 1행 2열 성분이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행렬의 곱셈이에요. 이 행렬의 곱셈인데, 요 곱셈을 이제 하는 방법은 뭐냐면, 곱셈은 누구의 곱을 하냐면, 이 아다마르드의 곱이라는 걸 하거든요. 아다마르드라는 사람이 만든 곱. 그래서 잘 봐요. 알려줄게요. A랑 B라는 행렬이 일단 곱하기가 정의되려면 앞에 있는 행렬의 열과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수가 같아야지만 곱이 정의돼요. 그러니까 얘가 m 곱하기 l행열이고 l 곱하기 n행열일 때 얘네들이 곱이 정의돼요. 곱이 정의가 되려면 앞에 있는 행열의 열과 뒤에 있는 행열의 행의 수가 같아야지만 곱이 정의되고, 이 나오는 행열의 꼴이 뭐냐? m 곱하기 n행열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어? 요 둘이 곱한 거의 형태가 나온다?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열의 곱은 무조건 정의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준아, 여기 몇 곱하기 몇 행열이죠? 2 곱하기 얘가 2/2, 2 곱하기 2행열이에요. 얘는 몇 곱하기 몇 행열이죠? 2 곱하기 1. 얘 2 곱하기 1행열이라 얘 둘이 같기 때문에 곱이 정의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게 얘입니다. 2 곱하기 1행열. 알겠어? 지워볼게요. 이게 일단 정의되는데,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방금 2 곱하기 1행열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럼 2 곱하기 1행열이라는 거는 두 개랑 하나니까 1행 1열 성분과 2행 1열 성분이 오죠. 맞아요? 그럼 여기 와야 되는 게 뭐냐면 1행과 1열의 곱의 합이 오는 거예요. 1행과 1열의 곱의 합. 맞아? 그럼 왼쪽 거를 계산하면 익숙하게 하면 이제 바로 될 텐데, 여기 오는 게 a 더하기 2ab가 온다는 거죠. 요거랑 요거 곱해서 더한 거. 여기 밑에 거는 얘랑 얘 곱해서 더한 거. 3a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거 뭐가 올까요? 9 빼기 b. 9 빼기 b가 오고요. 밑에는요? 3 빼기 3b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럼 요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얘 넘기니까 3a 더하기 3b가 3이라는 식이 밑에서 나오네요. 그럼 a 더하기 b는 1이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요거 a 더하기 2ab가 9 빼기 b인데, 요거 넘기니까 a 더하기 b가 9 빼기 2ab인데 요게 1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마이너스 8이지. ab가 얼마야? 4로 나와 있는 거지. 맞아? 이 합과 곱을 알았으니까 얘가 얼마다? 1에서 곱한 거 2배 빼주니까 마이너스 7이라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단순한 계산이지만 막상 하려 그러면 곱하기가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6번 보시면요. 자, 6번은요. 자, 이거 m 제곱하려. 내가 행열에 곱하기를 할 때 절대로 암산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님도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많은 실수를 하겠죠. 그래서 m 제곱을 할 때 제발 암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번 더 쓰세요. 이렇게 쓰고 얘 둘이 곱해봐요. 요것만 할 수 있으면 행열의 곱하기는 다 할 수 있거든요. 얘 계산하면 뭐가 될까요? 2 곱하기 2행열이잖아요. 곱하면 뭐가 돼요? 여기가 얘랑 얘 곱해야 뭐가 돼요? 1행 1열 성분이 뭐예요? a 제곱 알파입니다. 알파 제곱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1이죠. 요거랑 곱해서 하니까 여기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까? 여기는요 마이너스 알파 빼기 베타가 되고요.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제곱. 자, 이거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2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분의 합이라는 거예요. 예. 예, 뭐 얘기해 주세요. 저 앞에 거는 네. a는 알파는 예. 알파랑 빼기랑 그러니까 얘랑 얘의 곱의 합이요. 알파 제곱 빼기 1. 여기는 1행 2열 성분이죠. 얘랑 2열의 곱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니까 얘랑 얘의 곱의 합. 1행과 2열의 곱의 합. 얘는 2행과 1열의 곱의 합. 순서대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해 갔어? 그래서 내가 모든 성분의 합은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문제 조건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로 나와 있죠? 마이너스 2로 나와 있고, 둘이 곱한 게 뭐로 나와 있죠? 마이너스 1로 나와 있죠? 그럼 제곱에서 2배 빼주면 되니까 4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면 플러스 6입니다. 6에서 2를 빼주니까 답이 4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됐죠? 지울게요. 카메라 켜져 있어요? 그거 안 보이면 꺼져 있는 건데? 자, 얘를 n제곱하래요. 근데 얘를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여러 가지를 외우는 건 어렵기 때문에 a제곱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규칙성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여기 1이 되죠? 여긴 뭐가 되죠? 여기는 0이 됩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여긴 1이 되죠? 여기서 보니까 이 대각 원소, 얘를 주대각 원소라고 하거든요. 주대각 원소들은 1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세제곱을 하려면요. 요 1 마이너스 0, 1 얘랑 1 마이너스 0, 1 얘네들을 곱하면 돼요. 여기는 일단 안 변한다고 생각했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이겠죠. 그럼 느낌 오지 않나요?
a n제곱을 일반화시키면 뭐라고 쓰죠? 여기 1, 0, 1입니다. 여기 뭐가 오죠? 2n 1년 성분이? 마이너스 2n이 와야 돼요. 마이너스 2n. 2, 4, 6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n이 오겠죠. 그게 마이너스 100이 됐다는 건 n이 얼마라는 거예요? 50이 된다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예. 근데 왜 여기만 바뀌어요? 맨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 시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8번은요. 그 A의 62제곱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62제곱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 거듭 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A 제곱을 해볼 건데요. 요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얘를 해보면 뭐가 되죠?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0이죠. 여긴 뭐가 되죠? 1 빼기 1이니까 0이고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2라고 적혀 있는 게 혹시 뭔지 알아요? 준우야? 단위 행렬이네요. 어떻게 알아요? 예, 단위 행렬이 뭐냐면 요 대각 원소가 1인 것을 단위 행렬이라고 해요. 이 단위 여기가 1인 것을 단위 행렬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2x2 단위 행렬이에요. 2 곱하기 2 행렬의 단위 행렬. 그럼 3 곱하기 3 행렬의 단위 행렬은 뭘까? 100, 010, 000 이게 3 곱하기 3 행렬의 단위 행렬이거든. 대각선이 같으면 단위. 대각선이 전부 다 1인 거. 1인 거를 단위 행렬이라고 해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예. 근데 왜 이게 단위 행렬이라는 거를 정의했냐면 이 단위 행렬은 아무거나 숫자 불러볼래? 2, 마이너스 1, 3, 4 여기에다 1, 0, 0이를 아마 곱해봐. 뭐 어떤 일이 생겨? 2 빼기 0이니까 2지. 여기는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3 빼기 0이니까 3이고 여기 4지. 그러니까 뭘 곱해도 자기 자신이 돼. 알겠어? 그런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행렬의 곱은요. 곱의 방법이 좀 특이했죠. 그래서 A, B를 곱하는 거랑 B를 곱하는 게 서로 다릅니다. 행렬의 곱셈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하지만 요 단위 행렬이랑 곱할 때는 상관없어요. A, 2를 곱하면 뭐가 된다고 쓰자는 거야? 이게 그냥 A였잖아. 이렇게 쓰자고. 알겠어? 얘를 2A를 곱해도 얘가 그냥 A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A랑 어떤 단위 행렬을 곱하면 무조건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게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62제곱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가 복소수에서도 오메가의 100제곱 할 때 어떤 규칙성을 찾았죠. 뭐가 되는 걸 찾았죠? 몇 제곱이 1이 되는 걸 찾았어요. 그럼 몇 제곱이 1이 되는 걸 행렬에서 뭘 찾냐면 몇 제곱을 했을 때 단위 행렬이 되는 걸 찾자는 거예요. 제곱을 했더니 뭐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마이너스 2 아니니? 네. 마이너스 2지. 그럼 몇 제곱이 단위 행렬이겠어? 4제곱. 그렇지. 4제곱이 단위 행렬이라는 거야. 4제곱이. 알겠어? 그럼 얘 62제곱은 A의 4제곱의 15제곱이지. 곱하기 A 제곱이지. 맞아? 그러니까 얘가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A 제곱이랑 같아야 한다고. 마이너스 2. 근데 A 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답이 1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뭐예요? 영행렬은요, 모든 성분이 영행렬을 영행렬이라고 해요. 영행렬의 특징은 곱하면 영행렬이 되는 게 영행렬의 특징입니다. 원래 요 단위행렬의 특징은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identify elements라고 해서 항등원이라고 하거든? 몰라도 돼요. 영행렬은요, 뭔가를 더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도록 하는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얘기해요. 몰라도 돼요. 알겠어요? 항등원 영어는 더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을 거예요. 네, 행렬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항등원 영어는. 네, 더 모를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렬을 배우는 건 진짜 아주 단편적인 거거든요. 이 대학교 2학년 때 이 선형대 수학이라는 걸 배워요. 그때 가면 컴퓨터공학과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배웁니다. 선형대 수학.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공대 갈 거면 대부분 다 배울 거예요. 이 선형대 수학에 관련된 문제들이 바로 9번이에요. 너네가 행렬을 배우는 이유예요. 너네가 역행렬을 안 배우기 때문에 행렬을 배우는 이유는 9번 문제를 해결하라는 문제예요. 문제를 봐봐요. 이렇게 표가 두 개 있는데요. 이 PQ에서 판매하는 튀김과 순대의 가격을 나타냈대요. 이 선규와 성우가 사려는 튀김과 순대의 수량을 나타내는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때 P 가게에서 튀김과 순대를 사는 경우와 Q 가게에서 튀김과 순대를 사는 경우 지불해야 되는 전체 금액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이해했습니까? 일단 저거를 어떤 그 문자의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얘를 P 가게에서 튀김과 순대를 사는 경우들의 합은 뭐가 되지? A 더하기 B. A 더하기 B예요? 튀김을 몇 개 샀는지를 모르잖아요. 선규가 P 가게에서 샀대요. 그러면 튀김을
AX계 산 거 아니야? 그 다음 BZ계 산 거지. 요거랑 더하기. 그 다음 Q각에서는 어떻게 돼? CY 플러스 DW. 이게 답이거든? 이게 답인데 이거를 행렬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거야. 그럼 행렬로 나타냈을 때 얘를 A, B, C, D라고 했고요. 얘를 지금 X, Y, G, W라고 했는데 저런 게 나오려면 일단 뭐예요? 저런 게 나오려면 AX 더하기 BZ. 그럼 1행과 1열 여기가 A1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CY 더하기 DW니까 A22죠. 그러면은 AB 곱한 거에 뭐죠? 답이 뭐죠? 그렇지. 1,1과 2,2 성분의 합. 그래서 답이 4번이라는 겁니다.